이준석은 개혁보수니 뜨신보수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작된 정치의 상징이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선 18일 남았습니다. 18일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김문수에게 모여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암흑의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다. 김문수로 모두 모여서 무조건 지켜내라, 도와주길 바란다 라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 우리는 뭉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도 꼬라지 꼴값을 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이 끝판대왕 이준석인데요. 이번 대선판을 끝으로 이준석의 봄날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꿀 빨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비호감도 1위 이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호 4번입니다. 언론들이 말이죠. 이해 못하게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양자 대결을 다루지 않고 3자 대결로 자꾸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이 올려치기 하고 있다라는 건 언론이 이준석으로 하여금 많은 득을 보고 있다. 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대충 얼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도 거의 안 썼죠. 조직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6%에서 10%까지는 안 하고 한 그쯤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표를 갈라주는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그저 이쁜 놈이죠. 고마운 뿌락지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한껏 들떠 있죠. 요 6%, 7%, 요 지지율 가지고 3자 대면으로 계속 이름 올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본인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왜 3자 구도로 대선을 보도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난 대선만 봐도 5% 미만 깔짝깔짝거리는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는 다뤄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준석이 가지는 이 6%에서 10% 가까운 이 지지율은 저는 공갈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7번의 황교안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갖고 있고 더 땡땡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준석과 단일화라도 해야 한다라는 망언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 미래는 끝났습니다. 지금 끝이 보이는 빤한 판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가장 피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준석이 가지는 이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도 때문이죠. 성상납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인간이지만 언론이 올려치기 한다라는 건 제대로 고마운 좌파 뿌락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대로 꿀 빨았던 이준석, 좌파 언론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일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밥 주면 안 됩니다. 이 밥을 주는 순간 온 동네 구석구석 처박혀 있던 비둘기가 날아들잖아요. 비둘기가 날아든 자리에는 세균이 수십만 마리가 떨어져 있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이준석이 있는 그 자리는 아주 검은 세력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 대중들은 이미 간파했다라고 봅니다. 비호감도 67%, 2030도 외면한 청년 호소인이죠.
이준석을 둘러싼 오해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말이죠. 개뿔입니다. 데이터는 냉혹하죠. 20대에서조차 이준석의 호감도는 39%고요. 비호감도가 51%입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이준석에게 0% 지지를 보내고 있죠. 주부층에서도 0%였습니다. 30%는 더 심한데요. 호감도는 33%, 비호감도가 65%입니다. 2배에 가깝죠. 중도층에서는요, 호감도가 29%, 비호감도가 67%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 정치인 아닙니다. 혐오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준석 본인이 말이죠. 전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건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지가 만든 세상 안에서 꼴값 떨고 자빠졌죠. 이준석이 본인이 만든 세상 안에서 꼴값 떨고 자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복수 전공자,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가 2023년 5월 23일 이후로 말 슬그머니 바꿔서 이 경제학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대 반짝 인기를 끌었던 썰전 정치, 토론 잘하는 이미지, 그게 정치력, 정직성, 책임감으로 이어졌는가를 보면 전혀 아니죠. 여기에 다 반대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 잘하는 패널 정도로 그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당의 당대표가 되고 이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완벽히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떠나면서요, 이 헌화했던 사람들을 내팽겨치고 김용태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날려버렸습니다. 누구? 허은하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만의 작은 보수 왕국을 세우겠다라면서 권력의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수치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죠. 비호감도가 67%. 이 정도 수치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면 대선은커녕 국회의원 당선도 어려운 수치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현실은 기득권 정치인들보다 더 기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실체를 보면 참 가관인데요. 이준석은 조작된 여론조사로 당선된 가짜 당대표였다라는 겁니다. 5월 15일 뉴스타파가 또다시 이 이준석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이 거짓 조작된 여론조사로 당선된 당대표다라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본질을 좀 보면요.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가 되었는가? 그건 아니죠.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돌풍이 등장했다라면서 30대 당대표 이준석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그 당시부터 이 여론 조작의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이준석의 여론조사 업체 명태균을 통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이 가짜 유권자들을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한다라는 30대 남성을 유령 유권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리기, 뻥튀기를 한 다음에 나경원 의원과 0.5%도 안 되는 퍼센트포인트 차로 줄여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자기는 부풀리고, 이 나경원 의원,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의원을 끌어내리면서 이 돌풍이다, 여론을 띄우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거죠. 유령 샘플을 추가했다라는 게 지금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 의혹에서 나오는 짓거리다라는 거죠. 고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범죄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조작된 흐름을 가지고 공표용 여론조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조사 비용을 누가 댔느냐라는 겁니다. 고령 군수 출신 예정자였던 백기동 씨가 1,600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출마 예정자에게 이 이준석이가 고령 군수님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출마 예정자였던 백기동 씨는 군수님 하니까 나는 군수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끈끈한 유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즉 제3자의 대납으로
정치적 부정이익을 취했다라는 심각한 사법 의혹이 이준석에게 붙은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명태균을 모른다라고 했고 이 백기동과의 관계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찍은 사진이 튀어나오고요. 여러 차례 만남의 기록도 튀어나오고요. 입금 내역까지도 튀어나오고요. 이것을 총통틀어서 검찰이 이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입에서 나왔던 부정의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게 들통이 났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요. 이재명도 숨만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넘어서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예비 빵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좌파 언론이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준석과 아삼육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끈끈했죠. 뭔 일만 생기면 이 봉지욱 기자를 찾아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마이크를 대어줬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이 좌파 언론이 이준석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봄날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모든 폭로가 왜 지금 나올까?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3자 구도를 만들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당장은 아주 이쁜 똥개, 고마운 존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은 이 제거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말이죠. 친문 숙청을 해왔습니다. 친문의 영역에서 가장 마지막 인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은 친문입니다. 그래서 친문 숙청의 리스트 안에 이준석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이 보수 재건에 기치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친문 숙청도 있고 좌파 언론과 검찰이 동시에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은 심각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가리 될 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말이죠. 학력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묵혀둔다라는 건 언젠가 필요할 때 제대로 터뜨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의 봄날은 짧다. 지금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은 이용만 당한 거죠. 2021년에 김종인, 명태균 라인에 의해서 당대표로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민주당 프레임에 의해서 지탱됐지만 결국 정치 생명 자체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비호감입니다. 이준석, 비호감입니다. 지금 좌파 진영의 이런 폭로가 단순한 언론 플레이로 끝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납 그리고 여론 조작,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재명의 면소법, 조의대 특검 등으로 정치적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말이죠. 이준석의 케이스는 이미 배신자 처벌의 시나리오에 들어간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이제 끝났다, 끝물이다. 결국 보수의 파괴자로 보수 유권자들에겐 기억될 것이고 이 좌쪽 진영에서는 귀여운 뿌락지 정도, 말 잘 듣는 뿌락지였다 정도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머리 좀 올리고 대선 주자로서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본인이 마크롱이 된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국민들이 기억할 이름은 이런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 갈라치기하고 조작된 여론으로 당을 장악했고 결국은 성상납, 하버드 학력 사기 이런 것들로 무너지는 정치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준석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후보 때부터 이 파놓으려고 기회를 보던 인간 2번이나 가출했죠. 비단 주머니 운운하면서 명태균을 책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을 중간에 두고 김건희 여사를 꾸준하게 괴롭혀 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는 프레임을 잡고 착 던지면 민주당이 촉 받아가지고 판을 키워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일화 처음부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보수 진영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가장 이쁜 뿌락지다라는 거죠. 귀여운 뿌락지, 귀여운 똥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보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자기 정당이죠. 개혁신당. 요것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을 따라 금배지도 버렸던 허은하 전 당대표까지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도 자기 편도 없는 외로운 정치 찌끄레기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준석의 봄날 끝났습니다. 2번 기호 4번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준석의 조작된 정치의 상징, 여론 조작 그리고 좌파 뿌락지, 그리고 젊은 놈이 시얼리스트 아래 대통령 이름 팔아서 성상납 받는 부패 정치인, 하버드 학력 사기로 온 국민을 속여왔던 가짜 엘리트. 이준석은 개혁 보수니 뜨신 보수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작된 정치의 상징이다 라는 겁니다. 대선 승리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선대에게서 받은 윤택함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우리의 숙제다라는 거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요.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18일 내 인생을 바꿀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